내일은 더 춥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된, 아니, 겨울은 옛날부터 시작이 됐지. 진짜 겨울이 돌아왔네요. 언제나 신나게 방송해야죠. 제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분 계신데, 신나게 방송해야 하고요. 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부터 부산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힘드네요, 좀. 근데 부산까지 가는데 8시 9분 차를 탔는데 부산역 도착하니까 10시 7분. 와,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10시, 15분, 15분. 뭐, 귀요미. 나보고 가라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귀요미랍니까? 난 귀요미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산을 왜 갔냐면, 창업하는 분들이 부산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부산에 계신, 그, 대학교 졸업한 지,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인데, 그, 되게 재미난, 됐어, 귀요미. 하여튼, 그, 재미난 어플을 만드시는 회사를 창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작한 지가 사업자 내신 지 한 달쯤 됐고, 어플을 거의 베타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만들고 있는 업체고, 직원은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정부 자금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부산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일이 좀 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좀 학생 신분이다 보니 서울에 오기가 좀 힘들어해서 가는 김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어떤 자금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서 전국구라니요. 저 지금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제가 이제 만나는 업체는요. 두바이에 사업하신 업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업체, 중국에서 사업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요즘 기업들이 우리나라 돈이 안 되니까 다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즈니스 규모가 되게 크고요.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 자금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저 혼자 하기 힘들어서 빅머님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빅만 먹으면 하는 얘기가 이 프로젝트 잘 만들어가지고 두바이에 놀러 가자. 두바이 놀러 가자. 두바이 거지도 월천 겨우 월천 되게 재밌는 얘기니까 저희 지금 컨설팅 맡고 있는 업체에 그 고객사가 두바이 왕족이에요. 두바이 왕족인데 그분의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만수르가 그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 네 이런 황당한 답장이 에이뻥 2월달에 교육 들을 거 아닌가? 만나보자고. 아니 내가 만수를 만날 필요 없지. 뭐 두바이 왕족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이 만수가 친구라는 게 뭐가 문제야. 못 믿는 사람 자기만 손해지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즘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처음 이제 BJ 뭉치 따라하는 정치 자금이라는 게 주로 창업 기업들 왕족이 답답한 게 아니고 왕족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그 두바이의 모든 사업권을 다 왕족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엔 저희 그 컨설팅 업체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답답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니까 왕족인 거지.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K스포츠 이런 미래재단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돈이 다 필요해요. 왕족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왕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아무도 상관없겠님 나중에 2월달에 수업 들을 때
되게 고문관 될 것 같아, 고문관. 우리 저 교육 들을 때요, 그 협회장님께서 교육 중에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 어느 단계 지날 때까지 질문 못하게. 왜? 모르니까 질문하면 이상한 질문만 하거든. 고문관은 문제가 많은 문제야. 문제 학생이지, 문제 학생.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지 뭐. 군대 갈 일도 없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방송이니까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저는 사실. 근데 해드리고 있지, 왜? 코타님은 제 방송을 처음부터까지 지금 계속 듣고 계시니까 계속 답을 해주는 겁니다. 고문관 비하 발언 맞습니다. 정확히는 코테라님 비하 발언. 자, 첫 번째 뉴스는 뭐 할까요? 작년 한 해에 투자받은 여성 창업기업이 총 16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들이 투자받은 규모가 45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2082님도 기억하죠? 2082님은 계속 듣기만 하셔. 채팅을 안 올려줘서 제가 사실 그 머리가 나빠서요. 제가 머리 나쁜 거 다 아시잖아. 제 시험을 2번 봐가지고 합격했잖아. 2번 봐서. 한 번에 합격 못해요.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시면 제가 몰라요. 2번은 얘기해 주셔야 해요.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명하면은 이제 R&D 지도사라고 찍혀서 나왔는데 자격증이 안 나와서 아직은. 수석 합격이라고 뭐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수석일 뿐이에요. 그냥 합격이 합격. 1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이고 꼴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뉴스 명함 지금 없어요. 다음 방송 때 지금 저 가방에 넣어놨어요. 좀 전에 받았거든요. 작년 한 해 투자받은 여성 창업기업은 총 16개 회사고 450억 원 규모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년도보다 2015년도보다 4개 회사가 늘었던 거예요. 그 비율적으로는 전체 투자를 받은 회사의 그 전체 투자받은 회사들 중에 6.5%. 그러니까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6.5%. 예.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0.8%가 증가했으니 차츰 여성 창업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조금씩이라도. 투자 유치 금액 전체 평균이 54.7억 원인데 여성 창업 기업의 경우는 30억 원에 그쳤습니다. 남자들이 창업한 기업에 비해서 투자금이 조금 한 24억 정도가 적네요. 그죠? 물론 그 와중에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8% 아시죠? 그 P2P 대출. 요즘은 은행 가서 대출 안 받잖아요. 그냥 이제 그 핀테크 회사인데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진 돈을 갖고 대출을 해주고 그 수익을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투자 회사들. 대부업체 맞습니다. 대부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의 장점은 뭐냐면 금융업체 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나 신용등급이 안 남는 거죠. P2P.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P2P 관련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 거라고. 사채죠, 사채. 사채인데 개인 돈 갖고 하고 막 깡패가 쫓아오는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최근 굉장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사채고요. 이 사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요. 크라우드 펀딩 불법 아니고요. 그 법으로 통과돼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하죠. 합법적인 사채죠. 근데 이게 그 TV에 나오는 그 뭐 무대리 뭐 이런 뭐 사나머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이율이 싸대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꿔주고 이자 받은 걸로 이제 수익을 나누는 그런 유의 회사다 보니 어떤 회사도 있냐면 개인한테 대출해주는 8%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기업에게
기업에게 단기 투자라는 거, 단기 투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뭐 1년이나 6개월 동안 돈을 1억에서 2억 정도 꺼주고 그 돈을 갚아라 이러는 건데,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고 돈을 벌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지분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을 돌려주면 되는 거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뭐 제작비, 제품을 만들 재료비가 비싸던가 이런 경우에는 짧게 쓸 수 있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2P 대출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 받아가지고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정책과제, 정부 정책과제는 투자는 회사를 키워먹는 거고, 그러면 당당님 말씀해 주잖아요. 투자는 회사를 키워서 그 수익을 얻는 거고, 사채는 돈 꿔주고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채는 좋아하지 않지만, 신체 포기각서만 쓰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잘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의 영업 영향도 안 미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 중에 이 P2P 대출을 이용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단 뭐냐면 P2P 대출도 대출이다. 뭐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단 말이죠. 담보가 있거나 매출액이 있던가 하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자는 얘네들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없지만 P2P 대출은 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대출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그 다음 달쯤에 제가 정리해서 세미나 한번 할게요. 하여튼 뉴스 하나 얘기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혹시 여기서 그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메신저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중국으로, 리스크도 많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려고 담보를 잡는 거죠. 페이지가 넘어가면 좀 따라와라. 그 중국 사람들은요, 카톡을 잘 안 쓰고요. 카톡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위챗이라는 걸 쓰거든요, 위챗. 웨이신이라고 하죠, 웨이신. 위챗이라는 걸 쓰는데, 최근에 발표된 2016년 웨이신 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9월 말 위챗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억 6,800명. 800명.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톡 같은 위챗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중국 카톡이라는 위챗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이 메신저가 이 위챗을 가지고 결제도 하고 다 해요. 전화 기능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9일날 어제 위챗 안에 미니 앱 프로그램인 사오청취라고 하는 미니 앱 프로그램을 런칭했어요. 어플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위챗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 자체로 구글 플레이 같은 앱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챗 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앱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지 않고 검색해서 바로 실행할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위챗의 미니 앱 프로그램인 사오청취라는 건데요. 이 기사 왜 했냐면 저도 써요. 저도 위챗 쓰고 있고요. 저는 제 친구가 중국인들이 많아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왜 부르셨어요? 질문 내고 답을 안 해. 넘어가요? 중국말이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저 위챗 쓰고 있고요. 저 위챗 쓰고 있고, 제가 일 때문에 중국인들 만나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어를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다녀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막, 그래서 숫자 배우는 거 외우고 인사하는 거 외우고 막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해요.
중국 사람들 한국말 너무 잘해서 제가 굳이 중국말 쓰지 않아도 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 되게 무서워요. 이하품할 때 하면 니하오만 먹기 좋은데 중국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 애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요. 거의 다 그냥 장 한국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설프게 중국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예 못하면 차라리 영어로 해라. 아예 못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 뉴스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국정원에서 뭐 해킹을 한다 몰래 모니터링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 스마트폰 메신저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술들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밥은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행 트래블 잉글리시는 좀 해요. 여행은 다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메신저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활용은 더 중국인들이 훨씬 잘한다. 제가 처음 이제 창업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었는데 더 이상 한국은 IT 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훨씬 더 IT를 잘하고 있고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부럽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민족이 유태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이 중국인, 그 다음에 저인 한국인.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지금 이 컨설팅을 하면서 당나님이 배고프셔서 초콜릿을 먹고 있어. 최근에 그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태인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차피 글로벌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이해하고 배우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다음 뉴스는 뭘까요? 본 엔젤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본 엔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 엔젤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캐피탈이 뭡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죠. 본 엔젤스는 초기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막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예요. 투자 금액이 작죠. 자, 하지만 이런 회사가 필요해요. 이 벤처 캐피탈인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와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 어쨌든 그 초기 투자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시간제 수행 기사 서비스인 모시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틀러라는 회사에 5억 원 투자했대요. 아까 앞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투자받은 여성 기업들의 평균이 30억 정도였잖아요. 그죠? 5억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막 지금 창업하는 사람한테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리기사 서비스는 뭐냐면 그림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봐봐요. 어바웃 실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실버 세대들이라고 하죠. 노인들이 골프장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외국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그런 류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예요.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도 하면 좋겠다. 차는 누구 차겠어? 자기는 차겠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우버처럼 그 사업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이 모시러의 그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입차가 있는 분들이 자기 차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수익을 갖다가 나눠 먹는 형태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굳이 뭐 차를 지입해서 하는 것보단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왜냐면 차는 있는데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차는 있는데 돈을 못 벌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뭐 했습니까? 그 모닝도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고급차를 타고 싶어. 비싼 상품 쓰면 되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뭐 경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면 되겠죠. 근데 모닝은 우버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 카풀 서비스하는 곳에는 모닝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본 자동차 그 스타트업 중에 차에다가 광고 붙여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리 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차로 택시처럼 태워다 주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본 엔지선 회사가 여성 운전자, 상관없는 편이 커플, 저 좀 태워줘요. 저 좀. 나도 출퇴근 좀 시켜주라. 나는 안 무서워. 나는 맨날 얼굴 본 사람이잖아. 맞아, 이쁜 여자면 무섭지 뭐. 상가 연합회는 이쁜가? 본 적이 없어서. 2월달엔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 네. 코멘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멘토라는 회사가 멘토링 데이터를 기반해서 기업이 원하는 직무 역량을 가진 구직자를 추천해주는 헤드헌팅 서비스네요. 그죠? 헤드헌팅 서비스를 해주는 그 추천 채용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코멘토의 추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와 전공 이런 거가 아니라 데이터가 5만 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구직자가 채용 기업의 직무에 요구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네요. 와, 내일 모레 제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헤드헌터거든요.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들대요. 이제 그게 다른 친구를 잡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잡코리아라는 사람 이름 뭡니까? 내가 등록한 집안 정보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액세서리 잘 만들어요. 저는 토스트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걸 쓰면 뭐 토스트라 검색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동으로 분석하고 매칭을 시켜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니까 뭔가 좀 다른 거, 좀 더 스마트해진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헤드헌터도 이 서비스가 잘 되면 헤드헌터가 힘들겠네. 그죠? 굳이 뭐 돈 주고 헤드헌터 써.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 되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업을 추천 기업을 추천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미스터 맨션이라는 회사예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그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힌트. 많이 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뭐 있죠?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알았어 내가 상관 앞에 여기 코테는 여기 어때 자주 이용하시는구나. 그럴 나이긴 하겠지. 여기요? 여기 아니고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모텔 찾아주는 어플. 모텔 쓸 일이 없어서 밤늦게도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미스터맨션도 그런 요기어트처럼 펜션 예약할 때 여기어때가 펜션도 예약해줘요? 몰랐네요. 이 미스터맨션은 어떤 회사냐면요. 예 그러네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주도. 그리고 하루짜리 숙박이 아니고 중장기 숙박을 할 경우에 그 중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 중장기. 음란 아재래매. 미스터 맨션이 1년 동안 예약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게스트가 평균
15박을 머물더래요. 제주도에 오는 게스트들이 15박 2주간을 머무르는데 응답자의 10%가 제주도에서 일주일 이상 여행을 한다라고 나와서 와, 응답자의 10% 이상이 제주도에서 일주일 이상 여행한다 그러면 미스 당당님 재미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라는 카페를 운영했는데 처음에 15,000명이 가입을 했는데 15,000명? 어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숫자? 우리 정실미 카페 회원도 15,000명 되지 않나? 근데 3개월 만에 6만 명은 늘었대요. 제주도 한 달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6년 작년 4월에 런칭을 했고요. 미스터 맨션 어플이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소 500개, 부산에 100여 개에서 총 600여 개 숙박업소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6,000명이래요. 최근에는 서울로 숙박업소의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래요. 일종의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에어비앤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에서 한 달 살기, 뭐 시애틀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집에 방이 남으면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처갓집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사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집에 되게 목숨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 사시는 집인데 60평대야. 방이 4개인데 안방밖에 안 써. 안방밖에. 제가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외국인들 받자 라고 했더니 또 외국인을 집으로 들이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네요. 당당하신 분이에요. 잘 안 삐져요. 하여튼 미스터 맨션은 그런 회사고요. 장기적으로는 숙소뿐만 아니라 어떤 숙소에서 자든 호텔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맛집 서비스, 청소 서비스, 음식 배달 같은 걸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데 챗봇이라고 하죠. 챗봇. 채팅을 해주는 로봇. 채팅을 통해서 챗봇을 통해서 로봇으로 주문해주는 서비스,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제가 소개시켜준 업체 중에 그런 업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비싼 명품들을 채팅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신저를 이용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채팅으로 나 뭐 필요해요. 그러면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서비스 있었잖아요. 옛날에 심심이 아세요? 심심이? 하품이의 트림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구내식당에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셔서 심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심한 사람들이 심심이라는 프로그램을 띄워놓으면 컴퓨터에서 갑자기 햄버거 딱 떠가지고 뭐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실어놓으면 그 심심이라는 채팅 로봇하고 채팅을 하는 거예요. 채팅하면서 이제 막 말상대 해주는 어플인데 저도 한동안 그거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시간도 잘 가고. 사실 중요한 건 채팅을 직접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가연합회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읽어주고 하죠. 덕후앱, 그쵸, 덕후앱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가연합회님은 제게 심심이 같은 존재예요. 제 방송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질문 던져주니까 심심하진 않아. 그죠? 고마워요. 나중에 커피 살게요. 우리 심심이 코테라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그죠? 자, 지금 뭐 할 시간입니까? 광고할 시간이에요. 광고할 시간. 네, 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링 좀 많이 사주세요. 네.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차 안에다 다 거치해 쓰실 수 있어요. 모닝에도 거치가 될 거예요. 하긴 연합회님은 이거 팔고 계시니까 뭐 다 쓰시고 계실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사주시고요. 저는 이거 팔아서 남은 돈으로 제가 안흥찐빵이나 헛빵을 사갖고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많이 좀 사주셔서 제 헛빵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신상품을 아직 못 들어왔어요.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이 큐피닷컴 담당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비싼 거 팔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예쁜 옷을 만드는 제 그 컨설팅 업체 중에 되게 특이한 옷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서 그 옷을 팔아보려고 했는데 옷이 비싸요. 맞춤형 옷이고 30만원에 한 벌에. 근데 그거 올리면 아무도 안 산다고 등록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들고 다니던 물병 있죠, 물병. 물병도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18만원짜리거든요. 아무도 안 산다고 못 올리게 하는 거야. 너무 비싸서 못 팔게 해. 그래서 싼 거만 팔아야기 때문에 지금 힘드네요, 좀. 나중에 타투 같은 거나 좀 팔까봐요, 타투. 여기 이렇게 붙이는 타투. 사실 제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좀 있어요. 화장품.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비크림이나 쿠션이나 뭐 핸드크림이나 풋크림 같은 거 있는데 팔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 스마트폰 스마트링을 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화장품 못 판다고요? 따로 채팅할게요. 따로 카톡 주세요. 왜 제가 파는 화장품은 온라인을 팔면 안 되는 화장품이에요. 온라인을 팔면 안 되는 화장품이라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명품이라서 온라인에 팔면 안 된대요. 근데 명품인데 백화점이랑 면세점에서 파는 건데 백화점 면세점 판매가의 3분의 1 가격에 팔거든요. 근데 못 팔게 해서 그거는 따로 연락 오시는 개인분들한테만 제가 팔고 있어요. 따로 카톡 주세요. 자, 다음 순서는 정치자금 배워보기인데 오늘은 제가 추천과제와 정치자금 배워보기를 합쳤어요. 메이커 안 돼요, 공개하면. 메이커는 비밀이에요, 비밀. 메이커는 비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자, 오늘 추천과제. 오늘 추천과제 두 개를 골라왔는데 이거 뭐냐면 사실 추천과제는 제가 지금 두 개 진행하고 있는 과제예요. 제가 요번에 새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지금 준비 중인 과제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갖다가 제가 공부하려고 올린 거고요. 메이커 이름 얘기했잖아요. 비밀이라고, 비밀. 영어로 시크릿. 검색해봐요, 네이버에서. 비밀 화장품. 이렇게 센스가 없어. 자, 첫 번째 과제는 중기청 과제고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규모는 약 1888억 원. 공고는 시크릿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시크릿 화장품이라고 검색하면 되지, 바보야. 시크릿 드라마라고 검색하지 말고 시크릿 화장품이라고 검색하면 돼. 오케이, 거기까지. 더 하면 나 잘려. 자, 일단 중기청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요 1월과 4월 맞아요, 다단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전 돈 버는 거 돈 드는 거 다 한다니까요. 1월, 4월, 7월에 공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1월이잖아요. 그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1월, 4월, 7월에 공고가 되고 있고 지금 1월이니까 이미 공고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 잠재 역량은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창조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과 1인 창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제예요. 그게 뭡니까? 새로 창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냐면 창업기업 과제가 1년에 2억 원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고 80% 이내에서 자유응모할 수 있고요. 여성전용 과제가 따로 있어요.
여성 창업을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성 전용 과제가 1년에 1억을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 기업들은 1년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과제 분야,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자격은 창업기업이면 되는데, 정책과제 창업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7년 창업한 7년이 안 된 기업들, 그리고 직원 수가 50인이 안 되는 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5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을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제라서 거의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고 있는, 그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 과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신가 봐. 내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지원하겠죠? 그리고 여성 전용 과제는요, 신규 여성 R&D 인력을 고용을 하는 조건 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목적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잠재 역량은 있으나 기술 개발 자금 부족한 회사들. 잠재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잠재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특허와 연구소. 그죠? 제가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특허와 연구소가 있어야 해요. 특허와 연구소를 만든 작업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업체. 아, 이걸 해야 하는구나. 아, 이제 알았네. 까먹어버네. 거기 이거 반드시 진행해야겠습니다. 연구소 만들고. 근데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그 업체는 한 개는 연구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 개는 연구 전담 부서가 있죠. 연구소를 바꿔야겠네요. 그죠? 자, 다음. 방송과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BJ 뭉치입니다. 다음 과제는 중기청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규모는 1,420억 원 정도 있고요. 역시 공고는 1월, 4월, 7월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구매조건부죠. 구매조건부. 왠지 멋져 보여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업체 만나서 컨설팅 하다 보니까 주워 듣게 되네. 사실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는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과연 이걸로 컨설팅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는데, 하다 보니 배워. 이게 보면, 남편님 따로 연락하십시오. 예. 구매조건부 분야에서 2년간 5억 원을 전체 사업비의 65%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구매 협약 동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겠다는 약간 협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사고 싶어라는 증빙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있어요. 자발적으로. 알고요? 아니, 저 아직 이거 진행하고 있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구매조건부도 국내 구매조건부가 있고 해외 구매조건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조건부일 경우는 해외 바이어의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누가? 코트라가 아닌 코트라에서.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구매조건부는 거의 수시로 이제 거의 계속 있는 거라서 1월, 4월, 7월 있다 보니 저도 생소해요. 저도. 반드시 상반기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왜? 자금이 다 소진돼 버리면 안 되니까. 1,420억 원의 규모가 있지만 2년 동안 5억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과제를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면 1월에 지금 나와 있는 과제고,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정책적 과제를 배워보는 순서와 추천 과제를 소개하는 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예, 여기 당당님이 설명해.
먼저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하라는 거래요. 자금 소진도 문제가 되지만 1월, 4월, 7월에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했다가 떠져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상가 연합회님이 계속 제가 실제 컨설팅하는 사례를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이해하고 방송, 그럼 방송하면 안 돼. 나 아직도 이해 못 해. 아직도 맨날 업체 만나서 맨날 우리 협회장님한테 쪽지 보내요. 제가 만나면 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협회장님이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을 주세요. 그걸 듣고 공부하고 업체 만나서 얘기하고. 아, 그 참 이것도 이겼는데 사람들이 출연금이라고 하면 그 갚지 않는 노냐고 해서 다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부담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억을 지원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1억에서 65% 지원해주면 35%는 제가 돈을 내야지만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융자는 제가 돈이 없어도 받아서 그 돈을 쓰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출연금은 자기도 돈이 있어야 해요. 나도 돈을 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 합쳐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지 지원해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대요. 근데 물론 이제 구매 조건부는 여러 가지 실제 들어가야 되면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제 구매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구매 협약 동의서가 얼마나 되느냐. 교재를 카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카피할 게 없어요. 끝까지 다 했어. 더 카피하려면은 다 표밖에 없어요. 그리기가 싫어서. 그냥 이제 제가 하는 과제에 그냥 얘기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하는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벌써 1월 달에 과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협약을 맺은 업체가 현재 3개 현재 3개고 내일 확정되는 데가 하나, 내일 하나 만나는 데까지 하나, 그리고 부산 만난 것까지 하면 이번 달에 총 3개까지 더 3개 더 할 수 있어서 이번 달에 잘하면 한 6개 정도의 기업을 관리할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 6개 업체를 상담하다 보면 그 저희 보통 업체들 보면 아이템이 하나라고 해서 과제를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템 하나 가지고 과제를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여러 개 할 수 있으니 기업 하나가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6개가 여러 개 하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직접 진행하는 컨설팅 과제들 위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40분, 50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이런 거 따면 진짜 회사가 좋겠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회사는 이런 거 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겠어요. 그죠? 제가 아는 뭐 전설적인 그 컨설턴트 분은 1년 동안, 정확히 11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22억 정도의 자금을 받았대요. 과제로만. 그럼 그 사람은 회사에서 연봉 얼마 주겠습니까? 얼마나 줄 것 같아요? 1년에 22억 원의 돈을 정부에서 받아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적어도 연봉 1억 원 주지 않겠어요? 두바이 안 가도 월턴이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고? 교육받고 열심히 컨설팅 하면 되죠. 상가연합회님도 얼마 안 남았어. 교육 열심히 듣고 고문관 되지 말고 열심히 듣고 컨설팅 열심히 하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봐봐요. 저 자격증 시험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뭐 월천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연합회님이 굳이 저를 스폰서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해줄 수 있지. 왜냐면 저는 코테나님이 아직도 관심이 많거든. 전화를 계속 씹고 있으니까 아직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네, 저를 스폰서로 지정한 또 하나의 전문위원이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끝나고 저랑 할 얘기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머리카락이 좀 좋아요. 샴푸를 좋은 거 쓰거든요. 시크릿. 피부도 좀 반짝반짝해지고 있죠? 하여튼 제가 상가연합회님 교육 받고 해서 열심히 하시면 저나 빅머니님이 잘 도와드릴 거예요. 자꾸 영정사진 할 거야. 자, 질문 세 가지만 받겠습니다. 눈부셔서 시가 안 보여. 두바이는요, 사실 제가 빅머니님이 늘 그러는데, 그 컨설팅 하는 기업들은,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내부 정보를 함부로 막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두바이 쪽 일을 하고 있는 업체를 컨설팅 하고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정부 지원 과제를 하고 있는데,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한 2개 정도 더 하면 여름쯤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빅머니님은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왜냐면 빅머니님은 제 상위 스폰서라서 제가 버는 거에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많이 벌겠죠, 그죠? 오래 하셨으니까 저보다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컨설팅으로 많이 버세요, 다단계로 많이 버세요? 아직은 다단계로 많이 벌어요. 아직은. 그럼 다단계는 시작한 지 석 달 됐고 컨설팅 시작한 지 한 달 됐으니까. 컨설팅도 다단계예요. 세상에 다단계가 아닌 거 없어요. 상가연합회님은 신라면을 공장 가서 직접 사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그 신라면 공장에서 떠와서 와서 도매상을 하는 거고, 다시 그걸 누가 사다가 소매상 하는 거고, 누가 사다가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회님은 거기서 사다 먹는 거잖아. 중간에 다 마진이 붙어서 이미 다단계지. 세상의 돈의 흐름은 모두 다 다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다단계라고 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교육 이제 막 끝낸 신입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제가 컨설팅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럼 저는 상위 스폰서인 빅머니님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물어보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도움의 대가로서 또 이렇게 드려요. 그죠? 얼마 정도 제가 버는 수익 일부를. 그 빅머니님은 도와주시고 또 얼마 받아가죠. 그리고 그 빅머니님이 도와주는 거 외에 또 제가 협회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협회장님이 거의 정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 협회장님한테 제일 많이 드리겠죠, 그죠? 제가 100원을 벌면 빅머니님한테 일부 드리고 협회에다 주는 거 빼고 나머지를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다단계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죠. 스폰서가 아니지, 악덕이 아닌 게, 나 혼자 100원이 아니라 50원도 못 벌어. 혼자서는 못하니까, 실무를 못하니까 못 번단 말이야. 근데 상위 스폰서인 빅머니님과 협회는 많이 해봤잖아요. 당연히 내가 벌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가 주는 게 맞아요.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다단계고 좋게 얘기하면 제휴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돈을 버는 건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코타님을 본 적은 없는데 코타님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상담 같은 걸 코타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벌면 같이 쓰잖아, 그죠? 전화 받고 정리해서 저랑 같이 상담해서 정리해가지고 상담해주고 발생한 수익은 나누고, 그죠? 그러니까 다단계다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이라는 게 처음에 협약을 맺고 월 자문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잘 잡아놓으면 그 업체가 계속, 왜냐면 회사가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8대이 아니고요. 나중에 교육받으면 알게 돼. 그 회사가 창업을 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년, 120년 사는 것처럼 회사도 100년 이상 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이 만약에 계속 아이템을 만들고 계속 정보 과제를 이용해서 회사 운영한다고 치면 그 회사가 계속 저한테 컨설팅 맡겠죠. 물론 제가 계속 잘해준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한 10개 정도 회사만 계속 관리할 수만 있으면 월천 이상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협회도 배지를 줘요. 배지. 왜 그 다단계 회사들 보면 무슨 이렇게 배지 주잖아요. 뭐 브론즈, 로얄, 실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이 협회도 그린 벨트, 뭐 블루 벨트, 레드 벨트, 블랙 벨트 이런 벨트가 있어요. 배지를 줘요. 빅머니님은 배지가 그런 배지 소유자예요. 저는 아직 배지가 없어요. 조만간 하나 받을 수도 있어요. 벨트를 주는데 저는 벨트를 못 매요. 벨트. 질문 답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2082는 재미가 없나 보다. 둘만 얘기하니까. 자, 5세 고 방송 끝낼게요.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